정도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쵸. 있는 모습인데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섞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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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굴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주 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가 네, 그거라고 네, 우리가 네.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예. 물 밑에 있는 예.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 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예.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정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까먹어요. 그치.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네,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곡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곡감을 널어놓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음.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자꾸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여해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꼭간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이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네. 그래도 뭐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지도 나간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사람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홍준표 대표 수준의 막말을 추미애 대표가 했다면 그냥 아웃입니다. 예, 이제 보호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내에 막말 남매, 예, 홍류 남매. 이게 진짜 이 망언이 점입 가경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곧 그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께 이미 그렇죠. 부메랑 되지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 특활비 범벅으로? 지금 유해하고 홍준표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저는 유여해가 세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세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해가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홍준표가 제지했답니다. 유해에서 권력은 센데 어. 이 상황에서 막말이나 계속 막 던지는 걸로는 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이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개념이란 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합리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 저러는 게 약간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막강인데 영부인까지 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200일이 됐는데도 돼가는데도 70%를 넘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의 지지율이 더 높고 앞으로 영부인이 어떤 행보로 또 국민들께 기쁨을 줄지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유해 씨 같은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예요. 전 방송하면서 최소한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같이 싸우는 팟캐스트들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방향성이나 조금 어떤 색깔은 좀 달라도 배려해줄 건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는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한테 칭찬받으면서 막 뭔가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랄까 질이랄까 이름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은 부산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시끄럽다고만 이렇게 합니다. 유여에 대해서.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북에다 쓴 글인데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미치겠다,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들은 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뜻을 모르시는 걸 거야. 그냥 던지시는 걸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했던 분들이신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말춤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쳤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안 어려웠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거기 갔을 때 교민들하고 행사 같은 데서 싸이의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준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폭발적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인이수기 화이팅 이거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싫은 사람들은 뭘 해도 싫을 거예요. 부러워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못 받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칭찬 자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사람들 입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는 거 맞네.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곧 나올 것 네. 같아요. 안철수가 욕먹는 지점도 똑같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보니 잘하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갑툭튀해가지고 안철수든 홍준표든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없던 사람들한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찍소리 말고 칭찬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들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실수하길 기다리십시오. 그냥 5년 내. 네, 알겠고요. 의원님과의 좋은 시간. 이주영 실장님은 늘 뭐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요? 원내대표 경선이 이게 지금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까? 혼탁해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다. 내로남불이나 자기가 하면 그래서 이게 지능탕 싸움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니까 자제령을 내린 것이라는 네. 기사가 나왔는데 글쎄 거울 보고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로남불이고 저런 걸 뭐라고 달쌈스벳이라는 거예요. 달쌈스벳. 네. 네. 달쌈스베 좀 해설을 해주시죠. 달쌈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막말이 지갈 때 얼마나 달콤해요. 이렇게 싹 삼키고. 감탄고토. 예. 막말을 해놓고 나면 그런 생각 네. 들고 내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홍준표 대표는 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랑 안 해봤니? 혼자 하니? 네 누군지 알아야 하니? 비슷한데요? 그래요? 그쪽이 잘 맞네요. 네, 그러네요. 제가 네. 심양 그 양고기를 좋아해요. 스탠포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고기 먹으면서 양고기 아이주니. 자, 제가 얼핏 그 홍준표 그 대표 막말이 지금 정도 나오는 거면 뭐 약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방송 중에 얘기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한 막말들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가 한 거 아니야? 인용이니까. 한 거죠. 아, 그 인용이니까. 근데 좀 민망해가지고. 제1야당 그 대표의 정도면- 말인데요. 뭐. 예. 제1야당 대표의 말. 예. 제일 화제였던 게 뭔가요? 제일 화제였던 게 이거였던 것 무투하게 같은데. 계속 해요. 예. 아주 귀찮아 죽겠네.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어이? 예, 이게 설거지 얘기. 예전에. 대선 때. 예. 대선 때. 주로 여성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아, 독특해요. 예, 2011년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오. 않은 게 되들어 패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2011년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생 오. 타운 미팅,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저희 거예요. 과 선배님이신데. 네. 아, 이게 어디 가서 샀냐면 홍대 가서 산 거예요. 홍대 가서 산 거예요. 이때 왜 그랬냐면요. 네. 낙검수를 나왔어요. 근데 아. 좀 우리가 이제 쫙쫙 올려주고 네네네. 뭐 흥이 난 거야. 아. 당대표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뭐 타운홀 미팅인지 그러니까, 가갖고 이 낙검수에서 하듯이 우린 다 편집하고 삑삑 처리했거든. 거기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대표 물러났을걸요? 이때 문제가 아주 크게 됐죠. 녹음하고 생방 구별을 못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분 지구 정도면 출세한 거죠. 출세 많이 했니?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예.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1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중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와. 이거는 뭐 네. 아니 이런 말을 정리해온 당신은 누구예요? 아무튼 예, 진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 네. 아니 뭐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아니 오늘 하 기자님 의상도 홍준표 어마어마한가요? 대표의 넥타이 빨간 색깔 오,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막말의 저수지 같아요. 예, 뭐 저수지입니다. 제가 예.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막수지.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2016년도에 경남 도의회 임시회 참석할 때 자진 사퇴 요구하는 그 도의원을 향해서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맞아. 야. 그 얘기 있었죠. 단식하는 도의원을 향해서 이런 예. 얘기도 합니다. 어, 뭐 이게 가리지 않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그 2011년이거든요. 이것도요. 예. 그 삼화저축은행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기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맞는 있다. 수가 있다. 아, 이게 기억납니다. 네. 오. 기억납니다. 네. 네, 이런 아니 홍준표 대표 싸움은 잘하나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검증된 바 없습니다. 아, 너 지금.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그거는 생략된 게 있네. 너 그러다가 내가 댐비면 내가 너한테 맞는 수가 있다. 이게 원래 겉방만 하는 거죠, 겉방만. 그 진정한 강자들은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네. 푹 그냥. 네. 안녕하세요 푹. 그런가요? 네. 근데 살벌하게 얘기를 하네요. 살벌합니다. 지금 네. 청취자분들이요. 네. 못 읽겠네요. 홍준표 대표 욕 문자 세도 중이에요. 근데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이기 때문에. 소개될 만한 욕은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 다 그 12월 15일 날 우리가 오후 2시에 와일드쇼 하는데 이분들 와갖고 그 삐처리할 걸 하고 이분들 욕 배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청취자분들. 홍준표를 이길 사람. 그래갖고 그 중에 네. 하나 뽑았고 네. 홍준표하고 욕 배틀을 붙여버리는 거야. 막말 배틀. 전지훈련 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갈고 닦아야죠. 예. 어. 근데 내가 진행만 하면 내가 1등인데. 아, 그래요? 잘하세요? 저거 인터내셔널리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욕하는 사람 요거, ER 붙여갖고. 네, 요거. 욕을. 요거. 네. 인터내셔널리. 영어로도 잘해요. 그렇네요. 중국어로도. 예. 자, 자유한국당인데 친박이 가고 친홍과 비홍 새로운 계파가 생긴다? 이건 뭐예요? 계파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 좀 민망해요, 민망합니다. 민망해. 왜냐하면 그 의원들도 알아요. 홍준표 의원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니, 그래요? 계보가 네. 친홍, 반홍이 아니고 네. 친욕, 반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줄을 서는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개보로, 예. 친홍으로 친홍. 분류되는 의원이 있습니까? 유해한 아닌가? 아니, 거기 의원 의원이 아닙니까? 아닌가? 최고위원 거기. 예. 국회의원 중에 있어요. 실제로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문제인데 당의 주인은 첫 번째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일단 거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을 견인을 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의 주인은 유일하게 홍준표 정도 있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줄을 선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물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보이죠.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친이계거나 아니면 과거 친박계였거나 예.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나 존경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자리 여기도 때문에. 있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대중의 인지도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게 무명의 초선 의원이었다 청와대 가갖고 자주 TV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해갖고 지방자치 광역단체 후보로 오르는데 거기서 삼선사선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2배가 나와요. 그렇죠. 인지도라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방송 계속 얘기했어. 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내놓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인지도 쫙쫙 올라가게. 누구인지도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희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인지도가 올라가면 출연료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 네. 블랙박스 예. 이야기인데요. 이게 블랙박스가 굉장히 유용하죠. 네, 사고 당했을 때 분쟁도 해결해주고. 어허. 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찍혀서 돌아다닌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웹상에 돌아다녀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블랙박스에 지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신호 대기하고 무작위로. 있으면 뭐 차량에 다 앞에 뒤에 옆에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오. 그래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확인을 하고 딱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녹음된 거를 전부 다 그냥 웹에 올리는 거예요. 특정 사이트에. 알고 봤더니 이 사이트 입장에서도요.
이게 재미있는 영상 또는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오면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 사이트라고 한다면 중고차에 대한 광고 효과가 많고 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면은 그것도 되고 또 트래픽이 올라가면 광고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입할 수 있는 그 유인 요령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하지 않은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그 자막 처리 또는 뭐 모자이크 처리, 뭐 블러 처리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하고 일반 유저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다 보니까 뭐 방송사에서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처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디서 누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생겼어요. 라고 그 영상을 올리는데 알고 보니 거기 지나가던 내 얼굴이 있더라. 아니면 내가 잠깐 안전운전을 하느라고 천천히 간 건데 예. 이거를 뒤에 차가 막 빨리 가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게 사실 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마구해서 이게 다 유포했을 경우에는 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그 SNS 막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한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네. 그 여성분하고 야구장을 갔어요. TV 화면에. 예, 근데 야구장 갔는데 야구공이 쫙 날라는데 TV 화면이 쫙 가잖아요. 네. 거기 딱 있는데 부인이 보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사도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이랬죠. 또 속도 이제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예. 네. 이게 사실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그대로 찍혀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다른 여성이었다. 네. 새벽 4시 미사리 가는 길 뭐 이래가지고. 눈에 시꺼멓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 가리죠. 누가 탔는지조차도, 동승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가려서 나오죠. 근데 블랙박스 이게 돌아다니면, 이거 명예훼손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충분히 사이트는 가능합니다. 처벌 못해요, 그럼? 사이트 관리자가 이거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게 될 수도 있는 입증하기가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또 그 영상의 내용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냐,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 누군가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이냐 등등을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뿐 아니라 뭐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네.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정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승민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런 정도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쵸. 있는 모습인데 네, 네,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속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네. 네,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굴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그렇지. 까먹어요.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네,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곡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곡감을 널어놓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요거를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뭐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여해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꼭간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이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로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주 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가 네, 그거라고 네, 우리가 네.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예. 물 밑에 있는 예.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 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근데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